ISMS-P 인증 기준 중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점검 항목만으로 모든 고른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ISMS-P가 어떤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분류 항목이 있죠. 그 분류 항목이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ISMS-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보관리 체계인 ISMS- 거기에다가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추가한 그러한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개인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거라고 한다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정보가 워낙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다 해서 버전업 시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SMS는 정보보호관리 체계잖아요. 그죠? 정보보호 쪽이야. 정보보호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보.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ISMS-P는 이거는 P가 뭐야?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까지를 추가시킨 개념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체계, 정보 보호만을 원하는 형태는 이거를 이제 인증받으면 될 것이고 거기다가 개인 정보까지도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을 수행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 작업으로 다 수행을 하게 되죠. 왜? 개인 정보가 필요치 않은 형태의 시스템이나 그런 회사 기업은 없으니까 없는 경우는 이런 개인 정보가 나는 크게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 및 기대 효과, 즉 ISMS-P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혹은 맞는 걸 찾아라 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이 두 개 합쳐놓은 거죠. 관리 체계 인증 제도이다. 좀 더 체계화되고 버전업되고 더 많은 세세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이례적 보호 대책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기존의 값은 좀 단순하다 이런 얘기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보호 대책을 고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인 정보에 초점을 맞춘 건데 실제로 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체계전 정보 및 개인 정보의 관리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DDoS, 분산 도스라고 그러죠.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개 공격 컴퓨터가 망가뜨리는 가용성을 해치게 만드는 거죠. 하나의 서버를 여러 개 공격형 컴퓨터가 계속 다루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서버가 한 100개 정도의 응답을 할 수 있는데 100개 이상을 요청함으로써 이 서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도스, 서비스 거부죠. 그걸 D는 분산 도스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여러 컴퓨터, 공격형 컴퓨터가 그 서버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격이 분산 도스, 디도스라고 그러죠. 해킹, 침해 사고 및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손실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정보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정보가 피해가 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악용이 되는 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등장된 더 추가된 업그레이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경제에 직접 의사결정을 참여하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 왜 결정권을 가진 이 경영진이 참여해야 되냐면 이 의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 정보보호가 이렇게 중요해. 그냥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죠. 정보를 잃게 되면 그 회사 전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고 보호하는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영진이 참여해서 중요성도 심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나 비용도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민, 고객 정보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증을 받은 홈페이지하고 그렇지 않은 홈페이지를 구분해 보면 당연히 규모가 크고 개인정보, 사람들의 회원수가 많고 하는 곳에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인증받는 회사가 아니면 그 회사의 사이트를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맞습니까? 네.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입찰 시 가산점 부여면 인센티브. 이걸 자꾸 권장함으로써 내가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보호 측면이라든 인증 심사를 걷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그만큼 가산점이라든 이걸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부가적인 어떤 이득을 주지 함으로써 모두가 다 이런 형태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증의 유형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겁니다. IS 인증과 개인정보 흐름의 정보용을 모두 인정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뭐냐? 또 정확히 말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뭐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실제로 이것이 먼저 등장이 됐고 발전이 됐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요거라고 한다.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거예요. 의무 대상이나 기업, 기관, 그렇게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과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사용하지 않아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회사 프로그램은 서로 개인정보 필요 없어. 사람의 개개인의 정보가 필요 없어. 고객이 필요 없어.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물품만을 다룬다. 어떤 회로만은 다룬다. 사람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랬을 때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을 때. 개인정보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서비스가 개인정보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 강화 필요한 조직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는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 합쳐서 보통 얘기해서 얘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애, 얘는 개인정보까지 포함을 시키는 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증을 취득하는 기관은 ISM 인증을 먼저 받고, 얘를 먼저 받고, 정보 서비스에 하는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되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때, 개인정보, 고객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보호하려야 할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고 했을 땐 당연히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야를 포함시켜서 요 인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증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볼까요?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계체제가 인증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 진흥원, 인증기관, 요걸 기억하세요. 인터넷 진흥원 또는 심사기관의 서면 및 현장 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회원을 가입을 받아서 쇼핑몰을 하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받고 싶다. 인증 마크를 받고 싶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볼 때 신뢰감도 갖고 굉장히 믿을 수가 있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적절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이런 마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마크의 홈페이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이커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감이죠. 신뢰감. 똑같은 질을 갖고 있어도 메이커는 그만큼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선택하더라도 우리의 삼성 제품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도 이런 마크, 인증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페이지가 신뢰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받고자 하려면 서면 제출도 해서 실제로 서면 제출도 하고 현장으로
인터넷 진흥원 사람들이 와서 그 홈페이지를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두 가지 작업으로 확인을 한다. 요거 중요하죠. 나왔던 얘기. 13개의 분야 22개 통계 사항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심사 기준은 13개의 분야가 그 안에 92개 통계 사항이다. 인증 외에는 인터넷 진흥 또는 인증기관 장걸과 심의 의결을 위한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증심사원이라는 것은 인증심사를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심사 등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심사원보가 있고 심사원이 있고 선임심사원이 있습니다. 인증심사 자격 신청 그걸 갖춘 사람,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 대학 4년제를 졸업한 자격을 갖춘 사람, 졸업을 했거나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한 사람이고 실무 경력이 뭐 1년에서 6년 사이 어느 정도 특별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 요건에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 지형에서 수행하는 인증심사 양성 과정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원에서 너 이거 할 거냐? 그럼 이걸 소양 교육을 받아. 몇 주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받아서 너가 자격을 쥐어준다. 그러면 심사원보가 되는 거예요. 또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심사원 4회 이상 인증심사 어떤 이러한 인증을 획득하는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장이라든지 서류 검사에 한 4회 정도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로부터 합계가 20일 이상 신증심사 4회 이상 그 일수로 합이 20일 이상인 자. 이게 심사원입니다. 거기서 선임심사원이라는 것은 3회 이상 하고 요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즉 요거죠. 요거 ISMS P 3회 이상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심사일수 합이 15회 이상이다. 요거죠. 여기는 포함. 그래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인증심사의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를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인증심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최초 심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후심사, 갱신심사.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받는 게 최초의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년마다 받는 게 사후심사. 3년이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것을 갱신심사라고 그래요. 최초 심사에서 1년마다 사후심사를 받고 3년째가 될 때, 3년이 되죠? 다시 갱신을 받아야 한다. 최초 심사는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나는 이런 마크를 써서 내 홈페이지나 왜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인증 신뢰감을 높이고 싶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는 게 최초 심사. 3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3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갱신하는 거예요. 사후심사는 1년마다. 사후심사는 인성을 취득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한다. 중간점검이지 중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칸 비워놓기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세 가지. 최초, 사후, 갱신.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그 다음에 사후심사는 1년, 완전히 갱신심사는 3년.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갱신심사는 ISM의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해서 실시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기준을 살펴보죠. 이것도 잘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구분입니다. 구분.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된 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증심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니네 홈페이지라고 하자고. 니네 A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요거를 취득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봐야 되겠고 보호대책의 요구사항이 있겠죠. 개인정보 요구사항이 있겠다. 자,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기준에서 인증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냐? 세 가지. 자, 첫 번째 걸 보죠. 이겁니다. 관리체계 및 수립 운영에서 이 세 가지, 네 가지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건 뭐냐? 얘네들이야. 얘네들 아니면 답이지. 딱 출제자가 출제하기 좋습니다. 또 출제가 되었고 관리체계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 회사가 A라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관리체계 기반이 되어 있느냐. 대표자, 오너,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정보보호체계를 관심을 갖고 있느냐.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자되는지 일단 파악해야 봐야겠죠. 유형관리체계가 되어 있느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나 다 해야 돼. 이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이걸 다 해야 되고 이걸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도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뭐냐? 이렇게 11가지. 둘, 넷, 여섯, 여덟, 11가지. 정책, 조직, 자산관리가 되어 있느냐? 인적 보안이냐? 회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들의 의식이 정도 되어 있느냐? 외부자 보안, 외부 사람이 출입할 때 그 출입에 대한 정보 기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물리적 보안, 어떠한 중요한 물리적 위치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인증 및 권한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를 적용했는지,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용어 하나하나가 다. 암호화 적용이 되는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냥 메일로 그냥 주고받는지. 내가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혼자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집어넣을 때, 비밀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게 암호가 되는지, 해킹이 될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지 않은지, 쉽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는 겁니다. 서비스 운영관리, 사고 예방, 재해복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 기준이 요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해당된다. 다음 중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 중에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일단 암기사항이 되겠죠. 역시 다 해야 돼, 이것도. 이 두 가지들 다 해야 돼. 어느 한쪽이라도 뺄 수는 없다. 자, 그럼 다음 개발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 권리보호. 요게 아닌 건 뭐냐? 다음 중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기준에서 인증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인증 기준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했느냐? 이용 시 보호 조치를 했느냐? 제공 시 보호 조치를 했느냐? 그 개인정보를 파괴할 수도 있죠. 보호 조치를 했느냐? 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를 했느냐? 정보를 내가 회원가입하면 회원가입한 그 사람이, 고객이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성 있게 만들어놨는지 다 해야 돼. 자, 여기서 얘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요게 필요 없다고. 다음 중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기준에서 ISMS 요거에서는 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거에서 필요 없는 건 뭐야? 얘네들이지, 요거. 구분하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 해, 얘는. 얘는 다 받아야 돼. 이게 핵심이니까, 개인정보니까. 아시겠죠? 구분을 잘하라.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쭉 그 용어들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서 한번 봐야 될 내용이지만, 요런 내용. 요 내용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 개가 아닌 걸 찾아라. 여기 있는 거 아닌 걸 찾아라. 여기 있는 거 아닌 걸 찾아라.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배워. 하나하나 용어들은. 요거 아닌 거. 그리고
특히 여기 ISS에는 요거 바로 요거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다 전체 박스로 되어 있죠? 여기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분하는 거를 암기를 하라. 구분하는 거. 네. ISMS 다시 P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분류, 인증 규칙이라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된 분류도 봤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의 점검 항목을 또 물어봤다는 얘기는 엄청난 양을 다 구분해야 나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몇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분해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출제자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내서는 안 되는 형태의 패턴이죠.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기준이 인정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이 세 개가 아닌 건 물어보는 건 좋습니다. 문제로. 또 이 세 개에서 세부 항목을 구분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다는 거죠. 관리체계 운영, 그 다음에 요 항목, 그 다음에 요 항목을 구분해내라. 그래서 처리 다음 개별 유형 요구사항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들 중 하나 뽑아가지고 구분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출제로. 관리체계 운영 수립의 운영이 아닌 건 뭐냐, 얘 세 개 뽑아내고 여기서 하나 뽑아내서 구분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는 얘를 구분시켜라. 다른 거의 세부 항목을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을 물어본 거예요. 뭐하고? 요거, 사고 예방. 자,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도, 책에도 이걸 다 이거 쓰기도 벅찼죠. 이걸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책에는. 그런데 이 세부적인 걸 또 무척 많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구분해라는, 여기 내용이 있는 거를 구분해 나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무리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서비스 운영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는 어디 속해요? 요거. 여기와 여기 세부 항목을 구분하라는 얘기야.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자, 시스템,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여기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또 구분하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 관리를 보면 이거예요. 쫙 서비스 운영 계획, 교육, 모니터링, 사용자 인증, 복원, 백업, 복구, 변경 관리, 악성 코드 대응, 무결성,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계획 대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얘기야. 단독만 두 개가 있어서 구분하는 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세 개의 분류 중에 또 그 분류 중에 또 한 번에 더 내려가는 단계 아니에요? 이해갖고 구분하기에는 좀 벅차다. 그죠? 이거 구분하는 얘기거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 점검 항목만을 구하라. 얘는 어디에? 시스템 운영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백업은. 얘가 아니야. 틀렸죠. 이게 바로 이거는 뭐야? 재복구 및 시험 개선도 시스템 서비스 운영 관리에 해당되는 거. 사고 예방 대응 분야는 요거. 취약점과 이상 요겁니다. 요걸 구분해내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 문장에 섞여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무리가 있는 문제였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가 요 분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